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의 대표적인 밭작물 재배지인 죽장 지역이 오랜 가뭄에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른 시일 안에 비다운 비가 오지 않으면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전망입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끝없이 펼쳐진 양배추밭. 한 달 뒤면 수확인데도 아직 손바닥 크기만큼도 자라지 못해 뽑아내야 할 것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나마 큰 것도 속이 차지 않아 3kg짜리 상품은 기대하기 힘듭니다. 3kg 정도는 나와 줘야 된다 카요. 한 개가. 3kg짜리가 없고 1.1kg 뭐 이래 나오는 것밖에 없는 건데 이런 건 아예 파이고. 무는 아예 싹도 틔우지 못해 말라 죽어 심은 자리 곳곳이 비었고 겨우 잎을 키운 것들도 말라가고 있습니다. 출하 시기를 맞은 오이는 성장을 멈춰 꽃도 피우지 못한 게 많고 달린 오이도 쪼그라들어 형편없습니다. 한 3번 정도 숨갔어요. 그래갖고 또 이가 빠진 것 같아. 또 씨를 또 넣어놨잖아. 씨를 넣어놨는데 여기 지금 올라와가지고도 지금 좀 몸 크고 저래가 안 있는겨. 죽장 지역의 노지 밭작물 대부분이 가뭄 피해를 입고 있는데 2달 전 모종을 한 뒤 비가 거의 내리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2달 포항 지역의 강우량은 62mm, 평년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뚫어둔 농업용 관정마저 오랜 가뭄으로 고갈돼 밭마다 물 한 방울이 절박합니다. 농민들은 이번 주 안에 비다운 비가 내리지 않을 경우 아예 수확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다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하늘만 쳐다보고 댕기죠. 하다못해 소나기라도 한 제기 좀 퍼부어주고 가면 얼마나 좋을록 하고 이제. 여름철 고냉지 채소로도 유명한 죽장 지역은 대규모로 밭작물을 재배하는 만큼 가뭄 피해가 농가 부채로도 이어질 수 있어 농심은 더욱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국민안전처가 경북과 강원 등 가뭄 피해 지역 9곳에 특별교부세 81억 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시도별 지원액은 경북과 전남 각각 8억 원, 강원 5억 원, 충북 3억 원, 경남 2억 원 등입니다. 추가 지원하는 특별교부세는 305개 저수지의 저수용량을 늘리는 데 쓰입니다. 경주시는 서민 경제 살리기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오늘 중앙시장 번영회 사무실에서 개최하고 메르스와 가뭄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자고 다짐했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금융기관과 전통시장, 숙박 외식업계 등 22개 분야 관계자들이 참여해 KBO 총재배 야구대회와 실크로드 경주 2015 등 조만간 개최될 다양한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러 침체된 관광 경기를 살리자고 뜻을 모았습니다. 또 장기화된 가뭄에 농민들을 위해 일손 돕기에 적극 나서고 농업용수와 식수 확보 대책도 적극 수립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포항과 경주 지역의 메르스 관리 대상자가 크게 줄어든 가운데 다음 주 초 모두 해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자가격리자는 포항이 3명, 경주가 1명이고 능동감시자는 포항이 2명, 경주가 5명으로 추가자가 없다면 경주는 오는 28일, 포항은 29일 모두 해제될 예정입니다. 도내 관리 대상자는 104명으로 지난 12일 526명에 비해 크게 감소했습니다. 한국은행 포항본부는 메르스 발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이나 개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음식 숙박업과 도소매업, 여행업 등과 병의원, 교육서비스업이 추가되며 지원 기간은 12월 말까지로 연장합니다. 한국은행은 세월호 피해 업체를 위해 도입한 지방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의 여유 재원을 활용할 예정이며 메르스 사태를 분석해 필요한 경우 지원 규모와 대상을 추가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흔히 일제고사라고 불리는 학업 성취도 평가가 오늘 치러졌습니다. 수업 파행 등 각종 부작용으로 초등학생 일제고사는 폐지됐지만 존치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조지ang 기자입니다. 전국의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일제고사를 치렀습니다. 1점이라도 더 올리기 위해 학교마다 일찌감치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3월달부터 얘가 시원하게 부진한 상황이 생기도록 가을 계속 시켰어요. 기본 문제들 있잖아요. 일제고사는 기초학습 부진화 파악이 목적이지만 학교 평가와 진급, 성과급 지급의 중요 잣대로 쓰입니다. 때문에 예체능 시간 문제풀이와 휴일 보충 수업, 교사 해외 연수란 당근책이 등장하기도 했고 성적 조작도 드러나는 등 교육 파행이 잇따랐습니다.
학교 학생들의 학업 성적 추이를 연구 목적으로 반영하고 그것을 교육 정책에 피드백하는 데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어린 초등학생까지 무한 경쟁으로 내몰리자 2013년부터 초등학교 일제고사는 폐지됐습니다. 그럼에도 전국 단위의 학력 진단 평가가 실시돼 초등학교 일제고사도 여전하다는 지적입니다. 일련의 지속적인 교육활동 속에서 이제 파악이 되는 겁니다. 그 전국의 똑같은 학생들이 환경도 다르고 이런데 똑같은 시험지 가지고서 이걸로 일률적으로 너는 수준 미달이야 이거 자체가 비교육적이라고 할 수 있죠. 기초학력 부진 학생 파악을 위한 일제고사가 전국 학교 줄 세우기와 교원 성과급 지급 기준 등으로 쓰이면서 존치 논란은 해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환입니다. 한수원은 수명이 연장된 월성원전 1호기에 대해 계획 예방 정비를 마치고 오늘 오후 2시부터 발전을 재개, 내일 새벽 100% 출력에 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월성원전 1호기는 지난 1982년 발전을 시작해 지난 2012년 11월 운영 허가 기간이 만료됐지만 원자력 안전위원회의 수명 연장 승인을 받아 오는 2022년 11월까지 운영하게 됩니다. 경주의 주택가에서 한 남성이 2차례에 걸친 다툼 끝에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경찰은 이웃 간 다툼 끝에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벽 시간, 한 남성이 모텔 안으로 들어옵니다. 시비 끝에 모니터를 집어던지더니 큰 다툼이 오갑니다. 경찰이 출동해 상황이 끝났는 듯했지만 1시간 뒤 이 남성은 흉기를 들고 다시 모텔을 찾았습니다. 한참 몸싸움이 벌어지고 이 남성은 또다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유도 없이 새벽에 술 드시고 갑자기 오셔서 너네도 잘못 있다 그러면서 컴퓨터를 깨고 그렇게. 44살 이모 씨는 모텔 주인 김 씨가 주차 차량 문제로 자신의 어머니에게 항의한 것에 불만을 품고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좀 쇼룸을 당했다 그러니까는 못 가고 있어. 그게 제 생각이 나가. 그래서 한번 찾아다가 뭐 그래도 했는데. 경찰은 이웃끼리 다투는 과정에서 이 씨가 만취한 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양측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금관총 재발굴 조사 결과 5세기 말에서 6세기 초 만들어진 지상식 돌무지 나무 덧널 무덤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무덤은 지상에 나무 덧널을 만들어 주변에 망자와 부장품을 넣고 장례를 치른 다음에 큰 강돌로 두껍게 쌓은 형태이며 돌무지를 쌓기 전에 나무를 이용해 기둥을 세우고 가로로 나무를 연결한 바둑판 모양의 목조가구를 설치한 흔적도 발견됐습니다. 또 무덤에서는 코발트색 유리그릇 조각과 금실, 은제 허리띠 등의 부장품도 발견돼 왕을 비롯한 신라 최고위급 무덤으로 추정됩니다. 한편 국립중앙박물관은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 박물관 자료 공개 사업 중 하나로 지난 3월부터 금관총 발굴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양건설산업이 포항 두호 마리나항 조성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로 유력해지면서 사업 추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공모를 했으나 희망 업체가 없어 최초 제안자인 동양건설산업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유력하다고 밝혔고 포항시는 동양건설산업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면 이달 안에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할 계획입니다. 동양건설산업은 지난 1월 포항시 두호동 일대 22만 제곱미터에 1,946억 원을 들여 선박 계류시설 200척 규모로 마리나를 조성하겠다고 해수부에 제안했습니다. 포항 죽도 시장에 깨끗한 바닷물이 안정적으로 공급됩니다. 포항시는 오늘 죽도시장 상인연합회 해수공급시설의 관리와 운영을 맡기는 협약을 했습니다. 죽도시장 상인연합회는 송도 백사장 앞 150m 지점에 있는 집수정으로부터 바닷물을 끌어와 여과한 뒤에 300여 상가에 공급하는 일을 맡게 됐습니다. 포항시는 지난해 말 시설 공사를 마치고 석 달 전부터 해수를 공급해오다 운영권을 위탁했습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은 다소 흐린 하늘 보였지만 습도가 높아 불쾌지수가 높은 단계를 보였는데요. 내일은 동풍의 영향으로 다소 낮은 기온 보이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김성민 기상캐스터가 전합니다.
네, 오늘 전국적으로 무더위를 보인 가운데 경북 동해안 지역은 종일 흐린 하늘 나타났습니다. 내일도 한낮 기온이 22도에서 26도 선을 보이면서 다소 선선한 기온을 보이겠는데요. 다만 자외선 지수는 매우 높은 단계까지 오르겠으니까요. 한낮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꼭 챙겨 바르셔야겠습니다. 연일 안개 소식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밤과 내일 사이 경북 동해안 전 지역에 옅은 안개 소식 있으니까요.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경북 동해안 지역은 맑다가 점차 흐려지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진 16도, 영덕 경주 17도, 포항 19도로 시작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울진 22도, 영덕 25도, 포항 24도, 경주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도 종일 구름 많이 지나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17도, 독도 19도로 시작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울릉도 23도, 독도 21도에 머물겠습니다. 내일 동해 전 해상 종일 구름 많이 지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잔잔하겠습니다. 목요일부터 장마 전선의 영향을 받아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해안 지역에서 즐겨 먹는 수산물 군소의 알과 내장이 독성 간염을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포항 세명기독병원 소화기내과 송준하 과장에 따르면 군소의 산란기인 5월과 7월 사이 이를 섭취한 환자들이 독성 간염 증상을 나타내는 등 군소의 독성 성분을 일부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데스크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